한성 특장 파이터 박동현 과장입니다. 오늘 화물 운송 하시는 분들 세무 관련 필요한 정보 드리려고 세무사님 모시고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세무그룹을 운영하는 장호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3일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3월에 세무사무소를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특장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화물 차종들 자주 봬요. 그럼 이분들이 하루하루 엄청 바쁘게 일하세요. 막 네, 집에도 못 가시고 차숙이라고 하죠. 차에서 주무시기도 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무도 사실은 기장을 안 맡길 때가 되게 많아요. 안 그렇죠. 맡기고 네, 직접 하실 때가 많은데 음, 하시다 보면 또 놓칠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언제쯤 할 수 음. 있나요? 네, 일단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고요. 매년 네.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있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그 기간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또 붙을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 안에 그렇게 신고 납부하시는 게 가장 절세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제가 또 몇 분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 화물 음, 종사자 그리고 화물 사업자 내신 분들은 네. 그 지출을 음, 편하다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음, 표현해야 되죠? 음, 매입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주유비, 차량 뭐 정비 비용 외에는 되게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낸대요. 네. 그래서 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절세 방법이나 뭐 네. 음, 기타적으로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식대 부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1인 개인 사업자의 식대는 사실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 수리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차량 매입 비용, 당연하게 매입 비용이 있고, 차량 할부금 이자가 있고, 뭐 사업용 대출이 있다면 그런 대출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면서 교회나 사찰 같은 데 기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기부금도 어떻게 보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뭐 주차료, 통행료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생각보다 작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1 년에 한 번씩 소득률이라는 거를 통계를 하는데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률이 한 75%, 반대로 얘기하면 경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인제 운수업을 영위하시고 세금 신고 납부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네. 평균적으로 한 경비를 25만 원 내외로 신고를 하시는 게 예 가장 평균 경비는요? 맞습니다. 그 경비 내용은 어떤 걸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비, 유류비, 뭐 수선비 이런 제세 공과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기부금, 뭐 차고지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월 포함이 25만 됩니다. 원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비율적으로 월 음.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아, 평균적으로 25%가 15%. 비용이라는 거죠. 예. 네. 식대가 안 된다. 네. 개수 방법은 없나요, 식대가? 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예.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면 상관이 없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직원이 있으면은 직원에 네네. 대한 식대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네. 결국은 화물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 1인 음. 사업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회계 업무를 뭐 음. 다른 직원을 써서 맡기겠다. 음. 그것도 가능해서 어 식대로 그렇죠.
네. 가능해요? 네, 직원이 있다면 가능한데, 네네. 근데 또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은 직원도 인건비 신고를 할 때 네네. 가장 크게 보면은 정규직 상시 근로자, 네네.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3.3%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사업소득자가 네네. 있고, 일용직 근로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규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식대가 비용 처리할 수 있으세요. 예, 3.3% 프리랜서 직원이, 뭐 직원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네네.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대를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비용 처리할 네. 수가 없으니까 뭐 음, 식대가 가장 눈에 보이는 비용 그렇죠. 처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집에 못 들어가시고 네. 차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 외적으로 놓치는 비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네네네.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네. 또 예를 들어서 음, 그런 지출 비용 외에 네. 뭐 절세할 수 있는 네. 뭐 노란 네. 공제, 노란 우산 공제인가 그런 네. 거나 IRP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또 따로 또 네. 있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세금은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IRP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네네.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세 상품이고요. 부가세, 그 IRP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음,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되세요. 그렇게 되세요. 음, 그래서 뭐 사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절세라는 개념이 조금은 뭐 어렵긴 합니다. 예, 아, 맞지는 않긴 하고요. 음, 뭐 그냥 사실은 원칙적으로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월 평균 이제 부가세로 받는 금액의 한 70% 정도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부가세 신고할 때 부담이 크게 덜 하실 건데, 뭐 이거는 뭐 절세라기보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냥 음. 그런 부분이겠죠.